시원한 헤드라인 최욱의 착한 탱크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그 5일에 있었던 그 방송에서 일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욱 앵커가 최욱 씨가 전두환식으로 탱크로 뭐 온라인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송에 나왔던 정준희 교수도 많은 분들이 존경을 받는 분이신데 2030 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20대를 잘 분석해왔기 때문에 잘 안다. 권력으로 제압해야 된다.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몽둥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바로 최욱 씨가 받아서 법과 제도라는 걸 또 첨삭을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조금 전에 이석현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탱크 발언 KBS에 보도도 되고 일본 뭐 커뮤니티 뭐 유튜브 굉장히 많이 퍼지면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저 표현 자체만 두고 우리가 뭐 뭐랄까 표현 문제 삼는 게 핵심은 아니라고 봐요. 저 논리가 무언가가 핵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1번 이중잣대는 지적해야죠. 그러니까 왜 표현의 자를 혼자만 누립니까? 그 전에 탱크 나왔을 때 엄청 난리 치셨잖아요. 근데 전혀 소위 내로남불이 자꾸 그게 바로 2030이래 2030의 그 생각이죠.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부분이. 그리고 되게 대단히 야비한 거는 뭐냐면요. 야비요? 자신들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저렇게 함부로 찍어 누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2030이 제일 싫어할 방식이고 결국 규제하고 검열하고 팔 비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그 빨갱이몰이나 간첩몰 이거랑 똑같아요. 그 예전에도 주체사상 읽었던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읽었다고 해서 꼬이냐 아침에 고문하고 탱크로 밀어버리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2030 그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 힘자랑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의 언어를 좀 잃은 지 오래 갔다. 그냥 사실 화내고 짜증내고 돈 버는 사람들이 틀튜브들이거든요. 거의 최욱 씨는 민주 틀튜브의 고성국이다. 그런 지금 반열에 올라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자꾸 화만 내더라고. 그러니까 웃긴 분이었거든. 재미를 주는 분이었어. 요즘 화내는 분이야. 나 요즘에 근데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는 게 좀 느껴졌어요. 사실 그런 거에 막 화를 내고 방송을 통해서 불쾌감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지방선거 이후에 그걸 거치면서 좀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있구나. 좀 과몰입일 수도 있어요. 과몰입 내지는 과한 책임 의식.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요. 충격일 수도 있고. 아니 원래 웃음을 주는 분이 왜 선거 결과에 그렇게 충격을 받아요? 원래 그 압도적 재미라는 그러니까. 구호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압도적 분노, 압도적 승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가처럼 가서는 됐어. 대중들과 싸우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매우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다. 그리고 많은 방송들에서 보면 이랬잖아요. 뭐 그 뉴스 공장에 밀고 매불쇼가 밀었는데도 조국 후보가 3등했다라는 프레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죠. 그거는. 팩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서 오는 충격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는 그 충격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문조털레 유 플러스 매불쇼까지 전사적으로 조국 후보를 밀었는데 결국 김용남 민주당 후보보다도 더 적은 표를 얻는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사실상 대선 주자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풀배팅했는데 완전히 망한 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화가 나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근데 최욱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풀배팅 자체에 대해서 인정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뭐 조국 편을 들었냐라고 억울해하죠 좀.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뭐 조국 후보 안 부르고 최강욱 의원을 뭐 계속 부르는 시기에 내지는 박은정 의원을 계속 부르는 시기에 그게 뭐 조국 빼고 다 모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이준석 의원을 안 부르고 천하람 의원 내지는 그 당의 뭐 이기인 사무총장 이런 분들을 쫙 부르면 그냥 이준석 의원 나온 거나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 2030만 분노시키는 표현법이 아니라 저는 40대거든요. 40도 이건 화가 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5.18 때 그 스타벅스 그 프로모션 하는 것 때문에 정영진 회장이 사과까지 했잖아요. 물론 그 사과도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만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 탱크라는 용어를 자극해서 결국에는 그 5.18 유가족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그 2차적인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충격을 더 줄 이유가 있냐 이러면서 우리가 비판을 했던 건데 그때는 비판하고 본인은 또 이런 단어를 쓰면서 또 밀어버리겠다 마치 전두환이 연상되는 듯한 표현을 쓰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앞에 전두환처럼이라는 워딩도 있긴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저는 이 정준희 교수님도 뭐 최욱 씨가 굉장히 그 존경하는 분 같아요. 그 아마 네. 유시민, 정준희 이 두 분을 상당히 그 최욱 씨가 아끼는 분 같은데 그날 나와서도 쭉 이야기하는 걸 보면 결국은 권력으로 제압한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저는 누가 떠오르냐면 윤석열이 떠올라요. 권력으로 제압하는 1번 입을 틀어 막는다. 실제로 강창희 의원인가요? 진보당에 입으로 막고 사지를 들어서 냈잖아요. 끌려나갔죠. 끌려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으로 제압한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정말 이분들이 민주주의가 학습된 분들이 맞나라는 근본적 의구심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30대에 2030 시절에 유시민 전 장관이 당시 30대 때 DJ 하야라는 말을 했거든요. 뭐 40대인지 해도 그 젊을 때. 네. 그럼 그때 DJ 대통령께서 권력으로 제압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탱크로 밀어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 과거에 그런 표현의 자유를 다 누렸던 분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또 하나의 또 내로남불이고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께서 했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공감하는 게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거든요. 결국 국민들, 대중들을 설득하고 물론 설득한다고 말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정견을 모아가는 그 노력이 정치인데 네. 그걸 다 생략해놓고 본인들이 힘 있다고 야 우리 구독자 많아, 야 우리 조회수 많아, 야 힘 없지, 야 밟고 가. 이런 식의 탱크 같은 논리를 갖다가 표현도 쓰고 정준희 교수도 권력으로 제압한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이분들이 정말 이제 갈 때까지 가버린 거 아닌가? 이제는 매블쇼에 대한 신뢰가 이제 완전히 다 상실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저분들이 봅니다. 되게 자신들만의 세계 동굴 속에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설득의 대상이 저렇게 말이 안 통해도요 함부로 저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눈치는 봤다고. 네네. 근데 이렇게 최소한 눈치를 안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저는 정준희 교수님이 이건 심리와 문화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다라고 네. 하셨는데 교수님 태도가 제일 안 좋아요 지금. 몽둥이를 들면 정준희 교수한테 지금 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화를 내게 생겼죠. 혼자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독점하는 양 안경 쓰고 진지한 척 얘기하면 그 설득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되게 불쾌한 얘기를 몽둥이를 들고 권력으로 제압해야 된다 그러고 명실상부 꼰대의 조건들을 다 완성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러니까 청년들이 싫어하는 거를 그대로 그냥 교본이야. 샘플 영상이야. 네, 저 표현이요. 국민들이 정치인들한테도 회초리 든다, 몽둥이 든다 얘기를 해요. 그건 말이 되죠. 힘 있는 자에 대한 표현이니까. 근데 저거는 반대잖아요. 힘을 가진 최욱, 정준희 같은 힘 있는 권력자들이 대중들을 향해서 그것도 2030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들이고 아직 현실적으로는 힘을 가질 수가 없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성세대 어른들이 더 미안해하고 그 세대들에게 더 다가가려는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우린 노력 안 하겠다. 니들 싫으면은 야 그냥 힘으로 제압해버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그리고 말씀 중반에 그쪽 그 이제 소위 극우라고 불리는 그 친구들을 묘사하면서 에베베베베 막 이런 거를 했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이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아이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심하네. 식으로 모욕적으로 뭘 설득을 하고 정치를 하고 확장을 하고 뭐 너무 심한 거야 그거는. 지식인 저는 맞아? 그냥 지식인 어떻게 허소인이지 느껴졌냐면요. 그러면. 그냥 2030 뭐 남자인지 2030 전체인지 모르겠지만 전 좀 적개심이 느껴졌어요. 그치 맞아. 적개심이 느껴지니까 아이고야. 그걸 듣는 2030뿐만 아니라 40대인 저도 뭔가 오히려 더 뭉치겠다. 역효과, 역결집. 역결집되는 예. 느낌 있잖아요. 적을 만들면 적이 뭉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단단하게 더 뭉쳐요. 뭐 그런 식으로 꼭 이제 정준희 교수님만 두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 이런 것이야. 우리가 뭐 민주당은 이래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적을 만들면서 상대를 이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적개심을 보여줬던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대통령님 말씀을 좀 인용했잖아요. 네. 이게 반명이라고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네. 판단을 해보세요. 대통령님께서는 성문을 더 열고 더 포용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모욕적인 말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욱 씨나 정준희 교수님은 항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전제로 깔아요. 저는 그게 이제 양두구육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네. 반명이라고 딱지를 안 붙이더라도 이분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문을 열고 새로운 그 세대들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탱크 얘기가 나오죠. 권력으로 제압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인으로서 내 탓이요 무한 책임을 느끼는 게 정상인데 물론 뭐 최욱 씨가 정치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그런 어떤 정치의 본령 내지는 또 언론인으로서는 이런 표현까지 쓸 필요가 없거든요. 본인이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지금 뭔가 좀 이성의 끈을 좀 놓아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 이유를 좀 추론하자면 최근에 이제 매블쇼가 원래 많이 봤던 프로그램인데 네네. 요즘에 이제 좀 동접자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구독자가 이분이 뭐 빠지고 뭐 이런 예, 구독자 얘기도 좀 있고. 빠지고 예. 지금 동접자. 동접자도 좀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네. 아니 그래도 많죠. 그래도 우리보단 10배가 많아. 아유, 그럼요. 10배가 네. 많은 건 사실인데 아무리 그렇게 본인의 좀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런 식의 더 강경론 일변도로 가는 것은 전 최욱 씨나 그 매블쇼 전체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봐요. 이러면 더 고립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적개심이 느껴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사실 청년 내부에서도 저런 어떤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있는데요. 거기에 민주당 쪽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냐를 보고 자신을 판단을 결정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 다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털.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국민의힘을 찍냐? 그러니까 아무리 싫어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옛날에 그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운동권 분들이 전두환 정권이 너무 싫으니까 주체사상 공부하셨거든. 저쪽은 뭔가 막 정통성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막상 저쪽이 또 답은 아닌 거잖아. 그러나 이쪽이 너무 싫으면 특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정권에서 걔네가 줄이고,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국힘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뭐야? 이거라도 들고 지금 찔르려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만 난 2030의 마음도 좀 이해를 해보면 좋겠는 게 지금 뭐 AI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요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과거처럼 이제 기회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네. 그 현실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니 뭐 항상 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실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때 당시에 주류들이 지금도 문조털레유와 괴를 같이 하는 건데 이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수준 그 수준에 지금 2030 세대들이 도달하려면요 뭐 그런 통계 있잖아요 평생을 월급을 다 안 쓰고 저축을 해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누구 탓이다 뭐 문재인 대통령만 탓을 하면 되지 뭐 누구 뭐 문재인 대통령 좋아한다 해서 우리가 탓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손 하더라도 2030들의 세대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나름의 일말의 책임감은 좀 느껴야 되거든. 네네. 미안함은 좀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권력으로 제압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심한 2030 거죠. 얘기 많은데 짧게만 하고 끝낼게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김용민 TV 브리핑에서 네. 간단히 이 문제를 쫙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한 뭐 10분짜리인데 20분 되나? 그게 예. 이제 조회수 3만을 넘었고 갑자기 댓글이 뭐 조회수 자랑이야. 아니, 뭐 3만이 자랑할 거냐? 댓글이 1000개쯤 달리더라고. 보통 그렇게 안 또 자랑할 달리거든? 만한데. 그건 1000개씩 자랑하는 달리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뭘 놀랐냐면 이 민주당 쪽 내부의 분들도 거기에 이제 2030 청년에 대한 미안함이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가 요 국면에서 다들 이제 터져 나오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좀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하면 욕 직살이 먹을 줄 알았는데 또 각오하고 저는 말했구나. 각오하고 말했죠. 늘 어. 각오하고 말해요. 저는 네. 종묘 이런 것처럼. 근데 각오하고 말하면 사람들이 예전과 달리 정말 마음을 열어주고 지금 계시다고. 근데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있다고 소리를 하면 안 되지. 난 저번에 이석현이 그냥 이렇게 흘리듯이 말했던 것 중에 나중에 꽂혔던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30들은 그냥 민주당이 싫은 거예요. 그럼. 그냥 이 얘기였거든. 근데 그 그거를 힘이 좋은 게 받아들이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민주당 뭐 정치인들이든 지지자의 마음은 뭐였냐면 아니 민주당이 싫어랑 민주당이 싫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보수화를 너무 극우화가 되고 있어라고 집단을 뭉뜨려뜨려서 저 도매급으로. 사람들은 도매급으로 또 다를 얘들을 수. 교화시켜야 돼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인데 우리 그냥 우리는 네가 싫다고 그러면 내가 싫은 이유가 뭘까? 돌아봐야지. 돌아봐야 되는데 그치. 그러지 않고 쟤네는 잘못됐네. 내가 교육을 싫을 못 리가 받았어. 없는데 내지는 힘으로 누를 수 있어. 권력으로 그치. 쟤네는 잡아야겠네. 음. 이건 이젠 답이 다르게 아니 나온 그게요 거죠. 세대로 치면 네. 지금 2030이고 대상이 그리고 지역적으로 치면 대구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구가 험지기 때문에 대구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네 그냥 고립시켜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이번에도 그런 댓글을 그런 많이 댓글들도 봤어. 많이 나오고 근데 예, 저는 뭐 그분들의 마음까지 제가 뭐라고 하진 않지만 뭐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걸 대중들이 표현하는 것과 정치인이 그런 표현하거나 그런 마음 갖는 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2030 내지는 뭐 대구 경부 민주당 입장에서 마음을 얻어야 되는 세력들에 대해서 아니 그분들이 싫어한다라고 하면은 싫어할 짓을 뭘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라면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예, 뭐 요거 여기까지 할까요? 뭐 하원기 얘기할까요? 말까요? 요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아,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하원기- 대안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아, 그래요. 대안 좋네요. 대안도 준비되어 네. 있습니까? 대안은 늘 이제 똑같은 얘기지만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필요한 일단 얘기입니다. 하원기 더불어민주당 전 산임
부대변인. 상임. 상임 이런 직책을 맡고 있었어? 처음 봐가지고 네. 하원기 네. 평론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범죄 행위에 대해 실정법으로 다투는 것과 권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그 층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탱크로 밀어봐야 한다는 비유 역시 후자에 가깝지 전자가 아닙니다. 극단을 타격하러 가는 그 에너지를 차라리 우리 스스로를 더 많은 다수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꼴로 갖추는데 쏟는 게 더 생산적일 거란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오늘 맞는 대통령님 말씀이- 말씀하신 그러네요. 거랑 맥이 똑같잖아요. 예, 예. 네, 하원기 대변인님 말씀이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 더 이현주 의원님 음. 보여주지 네네. 않을까요? 이현주 오늘 최고 죄송해요. 지금 사퇴했죠 오늘. 사퇴했죠. 네, 책임지시고. 뭐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030이 극우 보수화됐다기보다 시대 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점이 당연히 변한 거고 다른 시대를 살아온 세대의 관점에서 보수화라고 단정하고 폄훼하는 건 자기 중심적이고 편협한 시각이다. 네. 보수화됐다고 비판하기보다 우리 민주당이 시대 변화에 맞게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 보면 어떨까. 요 정도 얘기하는 민주당 분들이 좀 있어도 그래도 다행이에요.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보여드렸고요. 다 민주당이나 이런 진보 진영 분들이 그러진 않다라는 다른 얘기를 분들은 이런 얘기 좀 하신 분은 없나? 찾아보고 싶다. 뭐 많진 않은데, 네. 예, 뭐 어쨌든 요 정도 스탠스가 그쵸. 지금 민주당 안에서 그래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팩트고, 네. 저는 우리 문조털레유 분들에게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 게 세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 정치 시작하신 지 이제 30년 됐습니다. 근데 세상은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그럼 정치도 발전하고 진보하고 진화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지금 진화하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수축되고 더 고립되고 더 결집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기득권화된 거에 대해서 전 2030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대통령은 지지하고 싶은데 민주당은 지지할 수 없어라는 이 디커플링의 현상을 네네.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럼 답은 하나거든요. 대통령님이 하자는 대로 그 모두의 정치를 하는 것밖에는 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길로 그렇습니다. 가야만 전 민주당이 살 길이 있다. 전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저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건 사실 그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중도 보수 웨이브가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사실. 그쵸. 안 그러면 똑같이 예전처럼 죽창 맞고 다 이제 시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대안처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논의를 좀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저는 그 민주 진영이나 뭐 이건 좌우 상관이 없이 다 그래요. 더 이상 경청 뭐 이런 행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내가 맨날 이게- 했던 얘긴데 캠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맨날 들어요. 맨날 막 듣지 그랬지. 말고 그냥 하면 되고요. 과제를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 하자, 대안도 이제. 있어요. 그러나 용기를 못 낸 거죠 예. 지금까지. 그걸 해야 되고 언제까지 경청하고 발 뺏고 맞아요. 듣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직면하셔야 된다. 맞아요. 그 얘기고 두 번째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세대 교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핵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위 이제 86세대를 공격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86세대는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그 뒤에 세대, 뭐 X세대와 소위 우리 세대 청년 세대가 대안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갖고 유세 떨지는 말자. 중요한 건 어떤 그분들보다 실력이 좋고 어떤 주장을 하냐로 증명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이런 얘기 나오니까 청년 얘기 나오니까 뭐 평론가들이 나와서 이제 86세대 끝내고 민주당이 젊어져야 한다. 청년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거 뭘 해야 정답 된다. 아니에요. 맞아, 그렇지 않아요. 정답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핵심은 피하지 않는 겁니다. 이재명이 직면했듯이 중도 보수 중도 실용 얘기를 했듯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들이 피하는 일을 직면하는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을 속이는 정치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봐요. 말의 성찬만 난무할 뿐 국민들의 삶은 다 체감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삶이 안 바뀌고 정치가 안 바뀌는데 말로만 뭐 새롭게 하겠다, 혁신하겠다 이거 다 정말 무슨 공갈빵 같은 이야기고요. 이제는 그 한준호 의원이 말씀하셨나요? 필요한 정치를 해야 된다. 정말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그 일에 정치인들이 말이 아니라 네. 정말 행동으로 이제는 보여줄 때 아닌가. 어허.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이야기를 좀 하자면 또 예. 친석계 소리 또 듣겠네. 어. 아니 왜냐하면 요거 등본 하나 이야기를 더 한번 생기는 거네요, 해보려고 등본. 합니다. 그래 김민석 총리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네. 대통령 얘기 먼저 할게요. 네. 이 오늘 기자회견에도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선관위 관련 그 잠실에서 참정권 시위라고 요즘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죠. 아하. 그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 보셨나요? 그 맞습니다. 부분도? 예. 그 주권 감수성 이야기를 하셨죠. 주권 감수성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마찬가지예요. 대통령께서도 뭐 이 사안이 대통령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선관위는 독립기관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감사원의 감찰도 안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딱 터졌는데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제 시차를 가지고 느끼시면서 아마 그 부분을 좀 반성하겠다라는 또 겸허한 태도까지 오늘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것이 아마 우리 어른 세대들이 좀 보여야 될 태도 아니냐. 지금 잠실 올림픽공원 가보시면 그 안에 부정선거론자들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전체가 다 부정선거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참정권이 침해됐다라는 전대미문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자체가 정말 이 공적인 신뢰가 완전히 이제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무너지고 있는 순간 아닌가. 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안을 좀 면밀히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주권 싶습니다.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자신도 반성했다.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함께 근본 대책 강구 뭐 이렇게 있네요. 그 청년들의 경의를 표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찾고 있었는데. 음. 네. 근데 보면은 참 잠실 그건 아주 전 특이한 시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그동안 많이 뵀던 분들도 이제 부정선거론자들 거기 계시지만 전환길 다 왔더라고요. 안 보이던 유권자가 거리로 나온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건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좀 투박합니다. 이분들의 어떤 메시지가 선명하거나 뒤섞이고 있죠 그 그렇죠. 안에서. 왜냐하면 이 시위도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이 진보 진영이 더 잘하죠. 일단 근데 많이 뛰어나왔어요. 그렇다면 너무 야박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동의하고요. 절차적 동의합니다. 공정에 대한 어떤 공정 감각이 좀 발휘된 네. 면이 있는 거죠. 그게 민주당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되게 압도적 민주당 우위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 특히 청년들 입장에선 되게 숨구멍이 막힌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아까 그것도 탱크로 밀어버린다 그러고 이러니까 부적절하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냥 음모론자들의 난동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대통령 말처럼 그러니까 한번 이건 볼 수 있고 네네. 존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그 비유를 쓰시던데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일부 고사장에만 시험지를 안 줘가지고 시험을 못 친 거예요. 오. 그럼 그 시험은 제 시험을 쳐야 됩니까? 아니면 놔둬야 됩니까? 어. 아니 비유하자면 우리가 네네. 수능 시험도 시험지를 못 받는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미 그 관계 당국에서 들 준비해서 간 거죠. 아니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참정권에 대해서 국민의 한 표. 주권자 한 명이 모여서 우리가 집단 지성을 이루고 그분들이 국민 주권을 이루시는 주권자들이에요. 네. 근데 그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신성한데 그게 이게 지금 이렇게 몇백 표, 몇천 표가 투표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조차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게 뭐 선거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이런 관점에서 이건 접근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이거는 선관위가 입이 10개라도 진짜 할 말이 없고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뒤집어져야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걸 재선거 하자는 주장도 많이 있고 또 그게 법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도 맞아요.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도 복잡하기도 하고. 하고 그렇다면 저는 이 사안의 중대성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하자. 재선거를 하든 안 하든 네. 이건 정말 수능으로 치면 재시험이 필요할 만큼의 정말 전대미문의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문제를 좀 우리가 무겁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재선거 이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재선거가 현실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뭐든지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이게 참 이게 선거 결과가 또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오묘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재선거보다는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하고 그래요? 크게 재발 이제 방지, 그렇죠. 다시는. 선거 결과에 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재선거보다는 다른 좋은 방식을 찾는 게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굉장히 서울시장 기준의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이제 법원의 판례가 저렇게 봐요. 뭐 선거에 영향을 줬냐 아니, 이런 근데 걸로 다른 보는 곳에서. 거고.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기초의원 몇백 표, 그렇죠. 몇천 표에 따라서 완전 당락이 좌우되기도 하고 특히 구의원이나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굉장히 맞아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한해서 기초의원에 한해서라든지 당락이 바뀔 수도 있는 당락이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선거만큼의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재선거만큼의 무언가는 재선거밖에 없는 뭐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법원이 판단할 그렇죠. 문제겠죠, 네, 사실. 법원이. 예전에 근데 뭐 2023년인가요? 독일의 베를린에서도 재선거 해가지고 결과 많이 바뀌었대요. 네. 근데 우리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판단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약간 맹점이 있는 게 법원이 판단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그건 맞아요. 근데 선관위가 법원하고 굉장히 유착돼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관위원장부터 중앙선관위원장도 대법관, 시도 선관위원장도 지방의 법원장들, 예. 그리고 시군 단위의 법원 그 선관위원장도 부장판사들이 가서 하거든요. 개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재판 받아와 뭐 이런 식인데 재판 받아오면 판사들이 본인들이 기관장으로 가 있는 그 선관위에서 대형 사고를 친 건데 팔이 어디로 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면 사실 재선거를 지금 외치고 계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이거 정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묘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기초의원들까지 생각한다면 사실 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전 더더군다나 선거에 영향이 없더라도 이게 단 한 표만이라도 이거 정말 투표하고 싶었던 사람이 갔는데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해. 이게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이 안 그러니까 저는 됩니다. 조금 너무 기계적이거나 기술적 접근보다는 이건 정말 문제의식을 우리가 마음에 정말 재선거를 하든 안 하든 그 정도 수준의 저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 네, 저 그렇게 그렇습니다. 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김민석 총리 얘기를 딱 왜 꺼냈었냐면 사실 요거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방선거 관련 대학생 긴급 간담회를 어제 갖기도 했었거든요. 어제 생중계했어요. 네, 학생들을 네. 만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그래 지금 만나야지. 안 만나면 모른 척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총리직을 내려놓기 전에 바로 만나신 것 같아요. 아, 그죠, 그죠. 예, 예. 너무 잘한 행동이죠. 어제 그 대학생들, 그 전현직 총학생회장들로 중심이 된 그 단체 대표자들과 어제 만남하는 걸 저도 라이브로 다 봤는데 네, 뭐 김민석 총리께서 워낙 그 갈등 조정 능력도 뛰어나신 분이고 일단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국민 앞에서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정말 이재명 정부 총리답다. 저 그런 생각했고 너무 잘하신 저는 행정행위다. 저 그렇게 봐요.